CPU 가격이나 공급 상황은 확실히 좀 안정되어 있는 느낌이고 X3D CPU는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이 체감될 정도입니다. 그래픽카드 가격만 어떻게 되면 좋을 것 같단 말이죠. 안녕하세요. 견적왕 채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견적맨 유잉유잉 박사와 함께하는 2025년 5월 월간 견적의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도 지난달과 똑같이 총 12개의 조합을 구성해 왔는데 언제나처럼 본격적인 월간 견적 확인해보기 전에 최근 부품 시장 이슈 조금 짚어보고 갑시다. 4월 16일에 RTX 5060 Ti 8GB와 16GB 출시가 있었죠. 그런데 대부분의 매체에서는 16GB 제품만 리뷰가 됐습니다. 8GB는 리뷰뿐만 아니라 지금 제품 판매 개시도 늦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영상이 올라갈 때쯤엔 모든 제조사에서 판매하고 있을 것 같네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출시된 RTX 50 시리즈들이 전반적으로 혹평이 가득했는데 RTX 5060 Ti에 들어서는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4070에 못 미치는 게임 성능에 판매량이 가장 많은 메인스트림 라인업인데도 불구하고 8GB 제품은 60만원 중후반대, 16GB는 70만원 중후반을 형성하고 있다는 부분이 제일 실망스러운 점입니다. 이걸 이 정도 금액이나 주고 사야 한다고? 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060 Ti가 이미 지난 12월 이후 꾸준히 가격이 올라 60만원 초중반까지 온 시점에서 예상이 되긴 했습니다만 정말 실망스러운 대목입니다. RTX 5070과의 성능 격차 그리고 가격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하지 못하면 눈물을 머금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참 제일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그래도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고 본격적인 25년 5월 월간 견적 첫 번째 조합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마침내 FHD 가성비 게이밍 견적의 구성이 바뀌었습니다. CPU는 그대로인데 그래픽카드가 RX 6600에서 RX 7600으로 올라가고 그로 인해 금액대도 80만원 중후반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100만원 아래에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CPU로 라이젠 5600과 i5 12400F밖에 선택지가 없고요. 메인보드는 CPU 소켓 때문에 한 세트로 함께 생각해야 하는데 라이젠 5600 쪽이 메인보드까지 합해서 가격 따져봤을 때 가성비가 조금 더 좋습니다. 금액대가 오르게 된 원인인 그래픽카드에 대한 설명을 꼭 드려야 하는데요. RX 6600의 단종으로 인한 완전한 품절이 정말 임박한 건지 가격이 30만원에 근접할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그로 인해 RX 7600과의 가격 차이가 약 7만원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 차라리 좀 더 지출하더라도 가성비 챙기고 성능 더 높일 수 있는 RX 7600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추천드렸습니다. 나머지 부품 구성 확인 한번 해볼게요. 메인보드는 B550 칩셋 제품이라서 A520 제품보다는 가격이 약간 오르긴 합니다. 그렇지만 PCI 4.0까지 지원해서 그래픽카드와 M.2 SSD 모두 대역폭 하락 없이 사용 가능하고 전원부 방열판 역시 있는 제품 중 가장 가격 부담이 적은 B50M 팬텀 게이밍 4. 메모리는 이 견적의 경우 DDR4 규격 제품만 호환되고 DDR5 규격은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해주세요. 제품은 라이프타임 워런티라고 해서 단종 전까지 불량 발생 시에 계속 A에서 받아볼 수 있는 SN코어 8GB 2장으로 총 16GB 맞춰드렸습니다. SSD는 여전히 500GB대에서 솔리다인 P44 프로 512GB만한 제품이 달리 없어요. 보증기간이 3년인 게 상대적으로 끌리는 점이긴 하지만 SK하이닉스 P41과 스펙이 같으면서 가격이 이 정도인 걸 생각하면 넘어갈 만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부품 소자가 떨어져 나왔다는 그 이야기가 있던데 괜찮은 건가요? 이게 또 한때 이슈가 됐었죠. 말씀하신 이슈 관련해서 제품 유통사가 밝힌 내용이 있는데요. 패킹 과정에서의 문제로 확인이 됐고 2월 말부터 개선된 조치를 통해 출고한 이후에는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소자 탈락 관련해서는 제품 개봉 여부와 상관없이 교환 및 환불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케이스는 3만원 초반의 전면 메쉬 구조로 안쪽에 공기순환 잘 되게끔 시스템 쿨링팬 전면 3개, 후면 1개 기본 제공하는 쿨맥스 레디 선택했습니다. 파워는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아온 만큼 기본 이상은 하는 마이크로닉스 마닉의 클래식2 풀체인지 600W로 구성했습니다. CPU 쿨러는 라이젠 5600이 AM4 소켓 CPU인 만큼 배송 중 파손되는 일 생기지 않도록 무법 방지 키트를 제공하는 싱글타워 공랭 쿨러 Z042 SRB ARGB로 마무리를 했고요. 초기 출시 때와 다르게 보증기간이 3년이고 오토 RGB도 물론 지원을 합니다. 라이젠 5600에서 CPU를 한 단계 더 높이면 7500F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AM5 소켓 제품이라서 나중에 CPU 업그레이드 하기에도 좀 더 수월하고, 메모리도 AM5 소켓 CPU부터는 DDR5로 맞추게 되죠. 견적왕의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의 한 달간 판매 통계를 봤을 때 점유율 39.4%로 가장 많은 판매량이 높은 CPU도 바로 이 라이젠 7500F였습니다. 참고로 이 판매 통계는 견적왕 홈페이지 메인 중앙에 보이는 재미로 보는 견적왕 통계 쪽으로 들어가시면 더 세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픽카드는 아까 보셨던 견적과 동일한 RX 7600이고요. 금액대는 110만원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RTX 4060이 지금 물량이 확 줄은 데다 가격도 10만원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확실히 RX 7600의 가성비가 정말 좋은 상황입니다. 이번에 메인보드는 그동안 저희가 추천해오던 B650M PG 라이트닝과 더불어 라이젠 5 CPU 구성에 자주 추천되는 또 다른 제품 B650M K를 선택했습니다. 이 메인보드는 그 뭐가 좀 다른 건가요?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 전원부 구성이 드라이버 모스펫인 B650M PG 라이트닝과 달리 B650MK는 N채널 모스펫 구성이긴 한데 라이젠 5 CPU를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또 M.2 SSD 방열판을 한 개 기본 제공하는 부분은 장점으로 볼 수 있죠. 메모리는 16GB 2장, 총 32GB로 맞춰드렸고요. DDR5에서 따로 수동 오버클럭 하실 게 아니라면 꼭 SK 하이닉스 A-die 언락 제품을 구매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조금 금액 부담 덜한 5600클럭 CL46A 데이터나 팀그룹 엘리트와 같은 라이프타임 워런티 정책 적용하는 일반 램 구성도 괜찮습니다. SSD도 그동안 계속 구성해오던 SN850X 1TB가 아닌 T500 1TB를 선택했고요. 그러네요. 뭔가 바꾸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기존의 제품 간 가격 차이가 별로 없을 때에는 SN850X를 선택해왔지만 지금은 SN850X의 가격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2만원 정도 부담 덜한 T500 1TB를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케이스는 전면 메쉬 구조이면서 앞쪽에 140mm 3개, 뒤쪽에 120mm 1개, 상단에 120mm 2개로 기본 제공 쿨링팬이 총 6개 있으며 USB-C 타입 포트도 구비되어 있어 활용도가 높은 쿨맥스 스테디입니다. 파워는 역시 마니 클래식 2 풀체인지. CPU 쿨러는 2만원 초반의 가성비 좋은 싱글타워 공랭 쿨러 RC370A RGB로 마무리했습니다. 직전 RX 7600 견적에서 그래픽카드를 RTX 4060 Ti로 바꾸면서 게임 성능을 더욱더 끌어올린 구성입니다. 견적왕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의 판매 순위 조합에서도 알 수 있듯이 7500F 4060 Ti 조합이 점유율 23.5%로 2위에 랭크될 만큼 인기도 정말 좋아요. 사실 이 조합의 그래픽카드 결정이 가장 어려웠는데요. RX 7700XT가 있었다면 고민 없이 가성비가 확실히 더 뛰어난 7700XT를 선택했겠지만 아쉽게도 품절이기 때문에 지포스로 구성을 해야 했습니다. 지포스 구성이라면 이번에 새로 나온 RTX 5060 Ti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RTX 5060 Ti 8GB 그리고 16GB 제품도 함께 고려를 했었습니다. 다만 5060 Ti 16GB는 70만원을 넘기는 금액대라서 가격 차이가 좀 있고 5060 Ti 8GB는 16GB와 달리 리뷰가 많지 않고 아직 판매 중인 제품 종류 수가 적어서 RTX 4060 Ti 8GB로 구성했습니다. 가격 차이가 2에서 3만원 정도로 유지되면 성능 향상이 아예 없던 건 아니기 때문에 4060 Ti 8GB 대신 5060 Ti 8GB 구성으로 바꾸지 않을까 싶네요. 혹시라도 VRAM 사용량이 많은 게임이나 DLSS 프레임 생성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 VRAM 용량이 큰 그래픽카드 구성이 유리하기 때문에 가격이 마음에 들진 않으시더라도 5060 Ti 16GB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나머지 부품 관련해서는 RX 7600 견적에서 파워만 바뀌었습니다. 마니 클래식 2 600W와 비슷한 가격에 약간 더 용량을 높일 수 있는 MSI사의 650W 제품을 선택했는데 마니 클래식 2로 그냥 유지하셔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이번에는 110만원대 후반 정도로 게임은 물론이고 가볍게 영상 편집 입문해 볼 수 있을 만한 견적으로 7500F와 아크 B580 그래픽카드 조합 준비해봤습니다. 박사님, 그 아크 그래픽카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저번처럼 설명 한번 쭉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물론이죠. 확실히 아크 B580 그래픽카드가 좀 생소하실 텐데 CPU 제조사로 잘 알려진 인텔에서 출시한 제품이고요. 그러다 보니 라이젠 CPU인데도 이 인텔 아크 그래픽카드를 장착하면 퀵싱크가 활성화돼서 영상 편집 시에 프리뷰 성능이 더 좋게 나와요. 원래는 인텔 내장 그래픽이 탑재된 CPU를 사용해야 누려볼 수 있던 부분인데 이렇게 아크 그래픽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라이젠 CPU 구성에서도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게임 성능도 어떤지 궁금하시죠? 게임 타이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FHD에서는 4060과 비슷하다는 평가를
주를 이루고 있고 메모리 버스가 4060, RX 7600보다 높은 192비트인 탓에 고해상도로 갈수록 더 좋은 모습도 보여줍니다. VRAM도 12GB이기 때문에 좀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게임도 하고 유튜버 입문하면서 브이로그 같은 영상 편집하실 생각이시면 한 번쯤 고려해보실 좋은 견적입니다. 아크피 580 그래픽카드 관련해서는 제품 스펙, 언박싱하는 모습, 그리고 게임 성능 등 좀 더 상세하게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따로 업로드해왔으니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견적은 블랙 색상 조합과 화이트 색상 조합으로 총 2가지 구성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블랙 색상 조합의 나머지 부품을 보게 되면 7500F 4060 Ti 견적과 달라진 점은 그래픽카드 말고는 없어서 화이트 조합 구성 살펴보러 바로 넘어갈게요. 화이트 색상 조합은 색상 깔맞춤을 하기 위해서 부품이 조금 바뀝니다. 메인보드는 400A급 드라이버 모스펫 구성에 전원부를 갖췄고 M.2 SSD 방열판도 1개 기본 제공하는 B650M 프로 RS로 선택했습니다. 방열판 색상이 실버라서 화이트 깔맞춤 구성에도 잘 어울리는 편이에요. 케이스와 CPU 쿨러는 블랙 조합과 제품은 똑같고 색상만 화이트이고요. 파워는 650W 용량의 무상 보증기간 6년이고 6+2핀 그래픽카드 보조 전원 커넥터 2개가 2개 케이블에 따로따로 구성되어 있는 화이트 색상 스컬 650EM으로 맞춰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시 게임 견적이고요. QHD 게이밍 첫 조합 한번 살펴보시죠. 이번 견적의 CPU는 9600X로 선택해서 아까 구성해왔던 7500F로부터 한층 더 성능을 끌어올렸습니다. 게임 성능 면에서 7500F와 7800X3D 중간에 위치한 느낌의 제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지난달 언급했던 모넌 번들 이벤트는 종료가 됐으니 참고해주세요. 그 이벤트 5월 24일까지 아닌가요? 그러게 빨리빨리 주문하셨어야죠. 아마 조금 착각하신 게 있는 것 같은데요. 프로모션 자체는 2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의 구매자 한정이고 게임을 받기 위한 구매 인증 신청 기간이 5월 24일까지인 거라서 이벤트는 종료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픽카드는 4070과 4070 슈퍼 사이 정도의 게이밍 성능을 보여주는 RX 7800 XT입니다. 가격 약간 더 싼 5060 Ti가 나오긴 했지만 4070도 못 이기는 제품이기 때문에 7800 XT에 상대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럼 지금까지 포함된 적 없고 새로 구성하게 된 부품 설명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워는 위탁 생산 없이 모두 자체 제조하는 FSP사의 비타 GD750W 골드 ATX 3.1 제품입니다. 80플러스 골드 인증을 받았고 6+2핀 그래픽카드 보조 전원 커넥터 2개 연결을 케이블 2개로 각각 따로따로 할 수 있어서 Y자 연결을 피할 수 있어요. CPU 쿨러는 3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가성비 뛰어난 듀얼타워 공랭 쿨러 S06D LEARGB를 구성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QHD 중급 게이밍 견적입니다. CPU는 그대로 9600X이고요. 그래픽카드는 벤치마크 게임 성능을 보면 4070 Ti에도 못 미치는 게 상당히 아쉽긴 한데 5060 Ti와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RTX 5070입니다. 40 시리즈와 비교했을 때 큰 변경점은 PCI 5.0 인터페이스, GDDR7 메모리를 적용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5060 Ti의 가성비가 너무나 아쉽고 5070과의 성능 격차도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제출하시더라도 5070 아니면 7800XT 선택을 권해드리고 싶네요. RTX 50 시리즈나 RX 9000 시리즈 조합은 일단 참고하실 수 있을 만한 견적을 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래픽카드는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제품을 선택하셔도 괜찮고 더 낮은 가격에 따로 구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신제품이라서 제품 종류도 정말 다양해요. 이어서 나머지 부품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메인보드는 조금 독특한데요. B850M 프로 RS와 스펙과 제품 디자인이 똑같은 B650M 프로 X3D로 B650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B650 스틸 레전드 와이파이처럼 공식 스펙상 PCI 5.0 그래픽카드 슬롯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케이스는 개인적으로 GLX 21의 후속작 같은 느낌이 무신 나는 제품인데요. 바로 DF4100 되겠습니다. 전면 메쉬 구조이고 전면과 후면에 총 140mm 기본 제공 쿨링팬 4개, 수직 받침대 형태의 그래픽카드 지지대에 제공하는 점이 GLX 21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 DLX 21과 다른 점은 뭐가 있나요? 잘라진 점으로는 쿨링팬 시리즈가 C6 시리즈가 아닌 C7 시리즈이고 내부 공간이 더 넓어졌으며 후면 커넥터형 메인보드도 장착 가능하고 포트도 6포트 ARGB 허브까지 제공합니다. 파워는 80플러스 골드 인증받고 사이베네틱스 ETA 인증 골드까지 받은 MSI사의 750W 골드 풀 모듈러 ATX 3.1 제품으로 좀 더 신경 썼습니다. CVV EXU 케이블은 커넥터 쪽만 색상을 달리해서 결착을 끝까지 잘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QHD 중급 게이밍 견적은 라데온 RX 9070이 구성되었습니다. RTX 5070과 직접적인 경쟁을 이루는 그래픽카드인데 게임 성능 벤치마크 결과는 RX 9070이 좀 더 나은 성능을 보이며 이겼습니다. CPU는 5070 견적처럼 그대로 9600X이고 그래픽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부품 구성도 동일해서 바로 다음 견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HD 상급 게이밍 견적에서는 CPU를 7800X3D로 한층 더 높였는데요. 가격이 한 달 사이에 또 확 내려오면서 이제는 50만원 선까지 왔습니다. 게임 성능은 굳이 장황하게 설명 안 해도 이미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제품이라서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라이젠 9000 시리즈 3D CPU를 빼면 이 7800X3D를 이길 수 있을 만한 CPU는 없다고 보셔도 되겠죠. 그래픽카드는 지포스 기준 5070에서 한 단계 더 높이면 5070 Ti가 있습니다. 4070 Ti 슈퍼처럼 VRAM 용량은 12GB에서 16GB로 올라가고요. 전반적인 게임 성능은 4080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현재까지 출시된 50 시리즈 중에서 그나마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품 설명 이어갈게요. 5070 Ti부터는 두께가 3슬롯, 즉 60mm를 크게 넘기는 몇몇 제품들이 있어 메인보드 사이즈를 MHX가 아닌 HX로 설정했고요. 1120A급 전원부 성능 여유롭고 PCI 5.0 그래픽카드 슬롯 적용된 제품 중에서 터프게이밍 B850 플러스 와이파이 선택했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와이파이랑 블루투스 지원하고 여러 조립 관련 편의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보니 정말 팔방 미인 같은 제품입니다. 내가 만약에 좀 얇은 편인 5070 Ti 사용할 생각이면 메인보드 가격 좀 더 줄여볼 수도 있을까요? 좀 얇은 그래픽카드로 구성하신다면 아까 보셨던 B650M 프로 X3D처럼 MATX 사이즈 메인보드로 금액 부담 좀 더 줄여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MATX 사이즈 메인보드 중에 그래픽카드 슬롯이 좀 아래쪽에 있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예시로 들 수 있는 게 터프게이밍 B850M 플러스가 있는데요. 아까 견적에 구성한 건 ATX 사이즈 제품이고 이건 MATX인데 B650M 프로 X3D와 비교해보면 그래픽카드 장착 슬롯이 한 칸 내려와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호환 가능한 그래픽카드 두께가 좀 더 얇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같은 ATX 사이즈이더라도 그래픽카드 장착 슬롯 위치에 따라 호환 가능한 그래픽카드 두께 수치가 다를 수 있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케이스는 전면 메쉬 구조에 140mm 기본 쿨링팬, 전면에 3개, 후면에 1개 제공하고 그래픽카드 지지대도 포함되어 있는 GLX21입니다. 출시된 지 오래되긴 했지만 꾸준한 업그레이드로 지금도 여전히 잘 팔리고 있고 강판 두께도 평균 0.8T 이상이라 견고한 편입니다. 아까 선택했던 GF4100도 사용하시는데 문제는 없어요. 파워는 품질과 용량에 더 신경 써서 무상 보증기간 10년에 새 제품 교환 정책 적용 중인 마니 클래식2 850W 골드 풀 모듈러 HX 3.1로 맞춰드렸습니다. CPU 쿨러는 3만원대 듀얼 타워 공랭 쿨러 중에서 오랫동안 여러 곳에서 7800X3D와 함께 추천되어 왔던 제품인 퓨얼리스 어세신 120SE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에는 RX 9070 XT가 조합된 QHD 상급 게이밍 견적입니다. 처음 출시했을 때보다 가격이 좀 올라서 애매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RX 9070 XT인데요. 그래도 일단 견적 구성 도와드렸습니다. 참고로 9070 XT 중에서 니트로 플러스, 레드 데빌이나 SFS사의 제품 같은 경우엔 두께가 좀 있기 때문에 메인보드 선택하실 때 HX 사이즈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RX 9070 XT는 제품마다 보조 전원 커넥터 구성도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파워를 선택하실 때 케이블 구성을 좀 잘 보셔야 해요. 9070 XT는 세부 모델별로 보조 전원 커넥터 구성이 총 3가지로 나뉘는데요. 6 플러스 2핀, 즉 8핀이라고 하죠. 8핀이 2개인 제품, 8핀이 3개인 제품, 마지막으로 RTX 40 시리즈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12V-EX6 1개인 제품. 8핀이 2개이거나 12V-EX6 1개로 되어 있는 9070 XT는 문제될 일이 좀 적은데 8핀이 3개로 되어 있는 제품이 관건입니다. 850W나 1000W 모듈러 파워에서도 간혹 8핀 보조전원 커넥터 연결을 2개까지만 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꼭 확인 잘 해주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1개 연결 못해요. 켜지지가 않아. 일단 견적에 구성해드린 MSI A850G는 8핀 그래픽카드 보조전원 커넥터 3개 그리고 12V-EX6 보조전원 커넥터 1개 모두 연결 가능해서 어떤 9070 XT든 간에 연결에 문제는 없습니다. 무상 보증기간은 10년인 골드 풀 모듈러 ATX 3.1 제품입니다. QHD 상급 게이밍 견적의 경우 CPU는 계속 7800X3D 그대로이고 그래픽카드를 RTX 5080으로 더욱 높였습니다. RTX 4090을 뛰어넘지 못하는 성능에다가 VRAM도 16GB여서 호평이 참 많은 제품인데요.
일단 5070 Ti나 9070 XT보다 더 성능 좋은 제품 찾으시면 당장은 5080 외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다른 부품들은 5070 Ti와 견적과 똑같고 파워는 그래픽카드 전력 소모량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1050W로 좀 더 용량 여유롭게 맞춰드렸습니다. 자자자자, 마지막은 그야말로 최고의 게이밍 CPU와 최고 성능의 그래픽카드를 조합해 맞춰드린 게이밍 종교 PC 견적입니다. CPU는 7800X3D보다 좀 더 높은 게임 성능을 보여주고 발열 구조가 개선된 2세대 3D V캐시가 적용된 라이젠 9800X3D입니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7800X3D보다도 가격이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픽카드는 현존 최고의 게이밍 성능을 보여주는 RTX 5090인데 아직까지도 무시무시한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VRAM 용량도 게임하면서 이 정도로 쓸 일 있을까 싶을 정도인 32GB로 구성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품 구성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메모리는 6000 클럭 튜닝 램으로 구성해서 조금 더 성능 신경 써드렸고 SSD는 SN850X 2TB로 용량을 더 늘려 넉넉하게 맞춰드렸습니다. 1TB와 다르게 2TB는 T500과 SN850X 간의 가격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파워는 5090의 전력 소모가 어마어마한 만큼 1300W로 용량 더 크게 높이고 80플러스와 사이베네틱스 ETA 플래티넘 인증받은 마니 클래식2 1300W 플래티넘 ATX 3.1 풀 모듈러 제품으로 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PU 쿨러는 RTX 5090에서 발생하는 열이 상당하기 때문에 CPU 공랭 쿨러 히트싱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 360 수냉 쿨러 구성 좀 더 추천드립니다. 제품은 쿨링 성능 최상위 수준의 비교적 정숙한 편인 360 아트모스로 마무리했습니다. 2025년 5월 월간 견적 총 12개 조합 모두 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CPU 가격이나 공급 상황은 확실히 좀 안정되어 있는 느낌이고 X3D CPU는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이 체감될 정도입니다. 그래픽카드 가격만 어떻게 되면 좋을 것 같단 말이죠. 4060과 4060 Ti가 자취를 감추기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눈물을 머금고 5060, 5060 Ti를 사야 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좀 끔찍하네요. 라디온이 더 힘을 내줬으면 하고 인텔도 포기하지 말고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소개해드린 견적 관련해서는 부품 재고 상황에 따라 사용상에 문제 없는 범위 내에서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구매하시기 전에 꼭 한 번씩 체크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RTX 5060 소식과 함께 6월 월간 견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으로 견적맨 류잉징 박사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